당신은 근거 유혈입니다 라고 선고를 함과 동시에 이거를 법정 구속까지 시킨다고? 이게 골프장 KD의 잘못이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 누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3명 다 공동 책임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골프장 KD 분에게 근거 유혈의 형이 내려진 사건이 최근에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KD 분께서 카트를 정차를 하고 카트 안에 이제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 치라고 이렇게 신호를 해서 쳤는데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 카트에 타고 있던 그 여성분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됐다라는, 누가 봐도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캐디분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 캐디분이 기소가 됐어요. 캐디분이 잘못이라고 했던 근거는 뭐냐면요, 골프장 구조 자체 상으로 카트 정차하는 위치가 그 티샷 박스 전방 한 10m 정도 거리에 있었다라고 해요. 카트는 거기에 정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쳤을 때 공이 잘못 날아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승자들을 카트에서 내리게 해서 공을 치시는 분들 뒤쪽으로 위치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티샷 전방에 정차해 있는 그 카트에 그대로 동승자가 앉아있게 해서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실명이 된 거는 캐디분 잘못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를 했느냐, 골프장 캐디분의 잘못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형을 내리기를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고, 또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이게 1심 판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심, 3심까지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시면은 재판이 쭉 진행이 되다가 선고날 법정에 가셔가지고 선고를 들으시는데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만 구속을 시키고 복역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판사님께서 당신은 근거 유혈입니다 라고 선고를 함과 동시에 이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갔다가 바로 이제 구치소에 구속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거나 항소심에서 변화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거나 실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은 약간은 좀 실형이 좀 과하다, 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까지는 잘 안 시켜요.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밖에 있어야지 이제 피해자 합의도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시켜졌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좀 멍해졌습니다. 예. 이거를 법정 구속까지 시킨다고? 이게 골프장 KD의 잘못이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 누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잘못한 사람은 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실수죠. 예, 뭐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겠죠. 잘못 쳐서 맞춘 사람, 이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골프장 대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장 구조 자체가 그 카트가 티박스 앞에 있었다라고 해요. 불행하게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카트를 정차를 해놓고 뒤쪽에서 티샷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 자체를 잘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게끔 설계를 잘못한 골프장의 책임이 두 번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은 캐디분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뒤쪽으로 좀 위치하십시오. 여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잘못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공을 쳤던 분, 그리고 골프장 업주, 이분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두 분들은 검사가 아예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골프장 캐디분만 당신이 이 사고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골프장 그 캐디분의 책임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골프장 그 매뉴얼 자체에 팁박스 뒤쪽에 동승자가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캐디분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규정을 어긴 것이죠. 안전 의무를 어기신 겁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사고가 오롯이 그 캐디분의 책임입니까? 이게 법정 구속까지 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사건입니까?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고 난 지 2년 6개월 후에 내려진 판결인데,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안 시킨 것도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피해자분의 그 피해는 3명의 이제 당사자들이 경합을 해서 발생한 거고, 민사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 소재가 약간 좀 불분명하고
형사 사건도 이게 오롯이 이 K드분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양형상 좀 유리한 거를 받기 위해서 K드분이 그 피해자의 그 피해를 다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 판결은 2년 6개월 동안 피해 보상을 안 했다. 피해 보상을 했으면 법정 구속까지는 안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아직 형사상 책임이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판결문은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구조적인 그런 부조리함이랄까요?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첫 번째로 검사의 이런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왜 캐디만 세우냐고요. 3명 다 기소를 해서 3명 다 공동 책임이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캐디만 세웠다라는 거. 이런 검찰의 자의적인 그런 공소권 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혼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형사상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민사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사건에서 최소한 1심에서는 양형사유에서 그런 내용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형사유에 꼭 그 말이 들어갑니다. 피해가 회복이 안 됐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판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자기 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2심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1심에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렸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비록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회복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쓰면서 민사상 손해가 회복이 되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모순이라고 봐요. 모든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자기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건데 심판을 받기도 전에 네가 모든 손해를 배상을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해 왔던 그런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이제 공을 쳤던 분이랑 그 골프장 그 업주를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분 단독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 항소심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리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은 좀 쟁점이 많고 좀 약간은 좀 부조리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1심에서 그 캐디분에게 6개월 금고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거는 좀 과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은 이제 6개월의 금고형이거든요. 징역형이랑 금고형이랑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은 둘 다 이제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둘 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돼요. 징역형은 노역을 해야 됩니다. 강제 노역.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금고형은 일을 안 시킵니다. 뭐랄까요? 일을 시키는 게 더 과한 형벌이다. 약간은 좀 비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과실범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지만은 법률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처럼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교통사고도 다 고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그런 이제 과실치상, 치사들 이런 사건들은 고의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좀 덜하다라고 해서 그런 류의 이제 범죄들은 대부분 징역형이 아니라 이제 금고형으로 많이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업무상 과실치상이기 때문에 6개월의 금고형을 처한 거고요. 실제는 이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방에만 있으면 너무 막 시간도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고형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노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라도 쐰다라고 할까요? 시간도 조금 더 잘 가고 육체도 좀 이렇게 쓰고 그래서 금고형 받은 분들도 나 노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노역을 하게끔 그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